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이슈와 내용들 텔레그램에서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키워드로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땡큐 머스크입니다. 공시가 아닌 X를 통해서 머스크의 확인을 먼저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인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게요. 이번 CS2026을 통해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룹이 있죠. 어떤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건지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하늘 위 우주항공에서 펼쳐지고 있는 얘기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X에 올라온 글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어 메리트라는 인플루언서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경에 X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나 스페이스X 그리고 XAI와 관련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하는 인플루언서로 꼽히고요. 머스크가 직접 댓글을 자주 달기도 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일론 머스크의 XAI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5기를 추가로 구매했다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보시면은 직접 사실이다라고 짧고 굵게 댓글을 달며 오피셜로 인증을 했습니다. 내용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5기를 당장 올해 말인 2026년 말에 인도하겠다라는 일정이고요. 380m 메가와트급 가스터빈 5기면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GB200 클러스터를 무려 60만 개 이상 돌릴 수 있는 엄청난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머스크가 한국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했다라는 거고, 안정성과 납기 준수 능력에서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엑스에 이제 오늘 한국 시간으로 아침경에 올라왔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3% 갭상승으로 출발한 이유가 바로 이 엑스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상승폭을 조금 키워가나 싶었는데 다소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이 구간이죠. 주가가 다시금 2% 넘는 오름세를 그려내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텔레그램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이미 12월 17일 한국의 한 언론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이 수주가 됐다라는 기사가 먼저 났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라고만 명시를 했지 어떤 기업인지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X를 통해서 그 기업이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최근에 원전주들 이번 주 들어서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는데 이러한 호재 뉴스들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지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내용 이어가 볼게요. 현대차가 이번 CS2026 미디어데이 때 로봇 사업에서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미래를 그려냈습니다. 일단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역시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였습니다. 하드웨어만 보여준 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 로봇 AI를 위해 구글 딥마인드 그리고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다라는 깜짝 발표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와는 칩과 훈련 분야에서, 구글 딥마인드와는 추론 모델 분야에서 협력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제조 로봇을 위한 세계 최강의 드림팀이 꾸려진 셈입니다. 공개된 양산형 아틀라스의 모습 지금 보고 계시는데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하나 더 늘어나서 더욱 정교한 작업이 가능해졌고요. 30에서 50kg 정도의 무거운 부품도 거뜬히 들어 올립니다. 양산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2026년 미국 공장 실증 테스트를 시작으로 내년인 2027년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2028년까지 3만 대를 구축해서 물류 작업에 먼저 투입을 하고 2030년에는 조립 라인까지 들어간다는 로드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문영 애널리스트의 코멘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나이로 또 정리를 해봤는데 현대차 그룹이 최적의 드림팀과 생태계 구성을 발표한 만큼 적어도 로봇 사업으로 확장을 추진하는 중국의 상위 전기차 업체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AI 로봇은 막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레거시가 없는 영역인 만큼 현대차 그룹과 관련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코멘트를 본인 텔레방에 남겼습니다. 이어서 IM증권의 또 다른 애널리스트의 코멘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제품 양산 준비 및 부품 공급망을 세팅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수 효과를 받을 주요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 수혜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관찰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룹 내 역할 분담 측면에서는 현대모비스는 휴머노이드의 관절인 액추에이터 공급을 총괄하고 현대글로비스는 물류와 공급망 최적화를 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관심이 높은 HL만도, 현대오토웨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라는 점은 다소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오늘 그리고 CS 행사에 국한된 단기 슈팅이 아니라 로보틱스 내러티브를 통한 섹터 리레이팅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며 그룹의 특성상 해당 개발 과정을 주도하는 현대차 그리고 액추에이터 개발 진척 상황이 가장 앞서 있는 HL만도에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텔레방에는 액트로라는 종목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로봇 드림팀 구성과 액트로 기사를 같이 봐야 한다라고 코멘트가 되어 있었는데 기사를 보면요. 액트로가 북미 최고 수준의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의 자율주행차와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품은 자율주행의 핵심인 카메라 시스템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각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꼽히는데요. 현대차의 로봇 사업 확장 이슈와 함께 액트로도 로봇 섹터의 숨은 수혜주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을지 같이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차 밸류체인 종목으로 구성을 해봤는데 오전장에서는 주가가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세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급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나마 현대글로비스가 5%에 가까운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HL만도, 액트로는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마지막 내용 이어가 볼게요. 우주항공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가장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제노코의 리포트 내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을 첫 번째로 봐야 하는 이유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노코는 카이, 즉 한국 항공우주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이가 만드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등 대형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핵심 항공 전자장비들을 제노코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가 잘 나갈수록 제노코의 실적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우주 분야에서의 기술력인데 이른바 스페이스 헤리티지, 즉 실제 우주 비행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통신의 핵심인 X밴드 트랜스미터를 국산화해서 차세대 중형 위성에 탑재했고 누리호 4차 발사 위성에도 들어갔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앞으로 6G 저궤도 위성이나 국방 우주 사업에서도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선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프로젝트가 일부 지연이 되면서 아쉽게도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올해 예상 매출액 956억 원으로 작년보다 40% 이상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39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이 비슷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인수 기사가 났죠. 다른 방으로 이동해서 기사를 같이 볼게요. 미국의 열처리 전문 기업인 알맥히트 트리팅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것을 넘어서 미국 현지 생산 체계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인수한 알맥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핵심 기술, 열처리가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나 방산, 항공기 부품은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열처리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캔코아는 이번 인수로 부품 가공부터 필수 마무리 기술인 열처리까지 미국 현지에서 원스톱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 생산 규모도 대대적으로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이 있는데 이번 인수로 생산 시설을 약 10,000평 규모로 더 늘린다고 합니다. 텔레방 코멘트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인수한 알맥, 이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요. HVM 스피어와 비교해 봤을 때 시총 키 맞추기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두 기업의 주가 흐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제노코는 오늘 28%대까지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반납했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현재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4% 주가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엠비엔골드 최현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투자 뉴스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보시면은, 조금 전부터 삼성전자가 또 상승 전환됐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또 3%대, 올라가고 있거든요. 4%까지 올랐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고, 이 디램값까지 계속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쪽 뉴스를 좀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까지 보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반도체 장비 종목들까지도 급등하고 있죠. 일단 테스트 장비에서 1등인 테라다임 같은 경우도 신고가 급등하고 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램리서치,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KLA 이런 후등 기업들까지도 지금 미국의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 대비해서 못 올라간 게 많이 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는, 이제서 결국 디램이라든가 랜드 값, 또 이 GPU 수요 부족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있어서 결국 이 장비 발주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글로벌 시장까지 장비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KDC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역시나 이 HBM 쪽의 장비 종목들까지 다 급등하고 있죠. 결국은 이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까지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디램값 같은 경우는 4분기에는 사실 4분기에만 디램값이 거의 100% 넘게 올라갔죠. 근데 1분기에도 거기서 70%가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SK가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 판매할 서버용 디램 가격을 70% 높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게 4분기 대비 70% 높게 제시하는 거라서 4분기에 이미 100% 넘게 올라간 그 디램 값을 거기서 또 70% 높게 제시하는 거라서 4분기 이익도 꽤 클 거로 봅니다만은 1분기 이익은 더 큰 구간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6년도를 봤을 때 작년보다도 많게는 3배까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일단 판매량 자체가 큰데 영업이익 규모가 작년보다 3배 많이 늘어난다. 그럼 당연히 주가도 그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삼성전자와 SK는 사실 뭐 안 올라갈래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이 밴드에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반도체 쪽은 최소한 1월 달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1월 달만 잘 하셔도 반도체 기업은 1월 달에 다 올라가고 나서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런 강세장이 1월 달에 다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삼성전자와 관련된 또 놓치면 안 될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을 계속해서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삼성 밸류체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실까요? 네, 지금 가격대가 지금 16,390원인데요. YC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삼성전자의 HBM용 테스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공급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매출 거의 90%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분 11.7%를 보이면서 2대 주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에 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강점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매출처가 다양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는 그 약점이었던 건데, 지금 하이닉스까지 공급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YC 같은 경우는 이 고속 메모리 테스트 분야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 전공적으로 마친 웨이퍼를 이 셀 단위로 전수 검사하는 이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그런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 국내에선 유일하고 전 세계에서 일단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셀 단위 검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HBM 만들기 전에 디램을 이제 쌓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웨이퍼 하나당 웨이퍼에 수십억 개의 셀이 들어가는데, 그 셀 하나의 분류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 HBM 전체를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수율을 올리기 위한 핵심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고속 메모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서 지금 하이닉스까지 같이 공급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삼성전자가 HBM4에 있어서 이제 이 하이닉스와 어떤 우위를 또 이번에 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HBM 장비 종목 올라서고 있고요. 이 HBM 장비 쪽에서 핵심이 YC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5,000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4,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2월 23일에 소개해 주셨던 소보장 종목 ISC 마지막으로 리뷰해 볼게요. 네, ISC도 이제 소액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에는 오늘 젠슨화 연설을 보더라도 이 휴머노이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자율주행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반도체들이 이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휴머노이드 시대,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에이지 반도체 시장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에이지 반도체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이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 있는 소켓 기업들이 이제 매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ISC 같은 경우는 어제 한번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오히려 조정치 매수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실제 지금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큰 재료가 나올 수밖에 없고 1월달 내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밴드에도 올려놨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이 중국의 또 리튬 선물까지 급등하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을 이 밴드에 올려놨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서 또 체험도 검색을 하셔서 관련 거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